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뭔가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이 아나몰픽 렌즈라 가지고 시네마틱한 그런 화면의 비율을 만들어 봤습니다. 2.4:1 4K 해상도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모니터가 충분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1:1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에서 본다면은 뭔가 이렇게 상하로 레드박스가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네마틱한 그런 레이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할 제품은 시루이에서 나온 50mm f1.8 아나몰픽 렌즈예요. 박스가 여기 있는데 박스 디자인이 상당히 휴대폰 박스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실제 제품은 여기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몰픽 렌즈, 그러니까는 집었다 하면은 이게 렌즈 가격인지 자동차 가격인지 모를 정도의 아나몰픽 렌즈를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700 정도에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진짜 시네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커스 블리딩이 존재를 하고 시루이에서 나온 1.33배 아나몰픽 효과를 가진 렌즈가 현재로서는 이 50mm 하나밖에 없다. 이게 나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렌즈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거기에서 이제 촬영된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렇게 가로가 긴 이런 화면들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영화 같은, 그러니까 시네마 때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렌즈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고가의 진짜 시네마 아나몰픽 렌즈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으로는 아주 저렴한 필터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나몰픽 필터가 있었죠. 그 중간에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이거 영화판에서 그 시네마를 찍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느낌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서 만들고자 하는 독립 제작자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사이즈는 아니고요. 무게는 약 600g 한 근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만듦새는 상당히 좋아요. 당연히 초점이랑 조리개까지 전부 다 수동으로 조작하는 거고요. 초점 같은 경우에는 하드 스탑으로 끝에 딱 걸리기 때문에 팔로우 포커스 등을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링 역시 걸리는 점이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이제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T 값이 아니고 F 값으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포커스 브리딩은 이 정도 일어나니까는 일반적인 그런 렌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에서 가장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사각형 렌즈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깎여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필터 사이즈는 67mm로 요게 구경이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런 사이즈의 필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나몰픽 렌즈가 뭐냐 이러면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필름이라든지 센스에 기록할 때 좌우를 압축을 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상을 상영할 때 앞에 아나몰픽 그 렌즈를 끼워가지고 이 압축한 거를 다시 풀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찌그러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된 렌즈를 아나몰픽 렌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디지털 카메라인 같은 경우에는 16:9 이 화면 비율로 촬영을 하죠. 이 16:9 화면 비율에서 2.4:1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화면을 쑤셔넣기 위해서 좌우를 압축을 해가지고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실제 기록되는 영상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를 후반 작업, 그러니까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 같은 데서 다시 이거를 이제 좌우를 쭉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리면은 완전히 본격적인 이렇게 시네마틱한 이런 화면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16:9에서 이제 상하를 잘라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화면 비율로 보면은 똑같죠. 화면 비율로 보면 똑같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이 센서의 그 화질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질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좌우로 약간 뻥을 튀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화질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은 이 상하를 그대로 압축을 하면은 시네마틱한 이런 화면 비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상하에서는 이미지 로스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선명한 그런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4K로 촬영을 해가지고 상하를 잘라버리는 것하고 4K의 아나몰픽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좌우를 늘린다든지 상하를 압축시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 센서의 화질의 폭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아나몰픽 렌즈의 특별한 이펙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보케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으로 생긴 보케가 생기는데 굉장히 어떤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줄로 쭉 늘어지는 플레어가 있습니다. 이런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영화에서 많이 사용이 됐지만은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멋있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뇌리에 박혀있는 그런 거라서 이런 플레어를 보면은 뭔가 SF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나몰픽 렌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네마틱한 때
색깔 이런 것들을 $70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시루이 50mm 아나몰픽 렌즈가 가진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이 가로를 압축을 시켜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50mm보다도 조금 더 넓은 화각으로 촬영한 듯한 효과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지금 일반적인 50mm 렌즈로 촬영한 결과물이고 요다 함께 시루이 아나몰픽 50mm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 50mm랑 똑같은 화각이죠. 그런데 실제 아나몰픽 렌즈는 좌우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좌우를 총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훨씬 더 넓은 화각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롭 센서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1.5배 크롭 팩트를 적용을 하면은 50mm가 아니라 약 75mm 화각으로 보이죠. 75mm 화각으로 보이는데 이 아나몰픽 효과를 적용을 하면은 57mm 정도 렌즈로 촬영한 거에서 상하를 잘라낸 것과 똑같은 그런 화각을 보여준다. 이거를 그냥 풀프레임 35mm로 환산을 한다면은 약 38mm 정도 렌즈로 촬영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크롭 바디가 알파 6400밖에 없어가지고 이 알파 6400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 아나몰픽 렌즈의 레이쇼 그러니까 화면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찌그러진 그런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됐다. 외장 모니터를 사용을 해도 임의로 화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보면은 이 찌그러진 화면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까지 성가신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초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팔로우 포커스는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제 촬영을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근처에 있는 풍경을 쭉 촬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모니터 큰 데서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옛날에 그 잊어버렸던 그런 영상에 대한 그런 열의가 이제 팍팍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상 다큐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막 샘솟아요. 제가 옛날 대학교 때 단편 영화를 5개를 딱 만들고 마지막에는 나름 장편이었어요. 5분 정도 만들었으니까는 나름 장편이라고 치는데 그거를 딱 만들면서 이 영상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딱 접고 사진으로 완전히 돌아섰는데 지금 이렇게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는 뭔가 1인으로 이런 영상 다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샘솟습니다. 그런데 물론 스텝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장점을 보자면은 이제 내가 이게 자동차를 사러 왔는지 렌즈를 사러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가격표를 달고 있는 진짜 시네마 아나몰픽 렌즈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 그렇다고 아나몰픽 필터 그러니까는 장난감 같은 수준의 아나몰픽 필터가 아닌 본격적인 아나몰픽 렌즈로 디자인되어 있지만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팔로우 포커스를 사용하기 쉽도록 하드 스탑이 된다. 그리고 초점이 돌아가는 무게감이 역시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이 조리개 역시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영상용으로 신경을 썼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따뜻한 톤으로 이렇게 캐스팅 된 게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점은 뭐가 있냐 이러면은 진짜 시네마급 렌즈가 아닌 일반 렌즈다. 그래서 포커스 블리딩도 있고 T 값이 아닌 F 값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점. 그래서 다른 시네마 렌즈랑 섞어서 쓰기에는 조금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는 지금 50mm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터를 저렴한 아나몰픽 렌즈로 다 커버하기에는 화각대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20mm대 하나와 80mm 정도 요런 정도의 하나가 더 출시가 돼서 총 한 3개 정도는 있어야지 적어도 하나의 프로젝트 정도는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루이에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니까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루이에서 나온 50mm 아나몰픽 렌즈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이번 리뷰는 사진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MTF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4K 영상 정도를 사용해 봤을 때 샤프니스가 이 4K를 커버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